안녕하세요. 오소리집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김휴고입니다. 자극적인 제목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쓴 시의 한 문장입니다. 다름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문디가시나 팟캐스트에 출연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서 드래퀸 마라마라님이 제 시를 엄청 맛깔나게 읽어주셨어요. 아주 뒤집어지게 읽어주셔가지고 이 시의 발칙함이 훨씬 더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를 쓸 때 제 시를 읽으면서도 계속 웃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뭔가 굉장히 발칙하고 발랑 까진 내용을 굉장히 차분하고 진중한 목소리를 읽을 때 그 격차에서 훨씬 이 시가 재밌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추와 바닐라라는 이 시도 어, 뭔가 굉장히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로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어, 마라마라님이 아예 그냥 발칙하게 읽어버리시니까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제 시를 막 여기저기 엄청 공개하는 편은 아닌데 어, 이미 문디가시나에서도 낭독이 한번 됐겠다. 그리고 이웃집 오소리는 제 방송이니까 제가 한번 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해요. 원래 제 시를 쓸 때 저는 어떻게 읽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썼는지 제 목소리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약간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적인 내용도 나오고 해서. 근데 그런 걸 되게 저는 위트 있게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거북하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 미리 알려드리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와 바닐라. 당신 팬티하우스 아래 매일의 맑은 고추를 기도해요. 사시사철 무성한 뾰족. 북적이는 지하철을 탈 때는 조심해야죠. 언제든지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지난밤 식탁 앞에서 땀 흘리며 붉어졌어요. 갈라진 엉덩이가 아직도 얼얼한 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발라요. 고추와 바닐라는 모두 맑고 하얀 꽃을 피우는데 어쩌다 이리 다른 온도를 가지게 됐을까요? 좋은 고추는 광택이 돌고 매끄러우며 풍부한 향기가 납니다. 나도 팬티하우스 아래 코를 박고 죽고 싶지만 속 많이 상해본 사람이라 늘 참고 참아요. 지구온난화는 분명 당신의 작물에 치명적일 텐데 무시로 붉어지는 씨앗들을 손을 흔들어 뿌려도 자라고 또 자라 하우스를 뚫고 나와요. 빛이란 빛은 모두 흡수해서 당신 눈이 어두워졌어요. 당신 어떻게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공공장소에서는 두 손을 잘 모아봐요. 내일의 맑은 꽃을 함께 기도합시다. 네, 고추와 바닐라 듣고 왔습니다. 김휴고의 고추와 바닐라였습니다. 어, 드래킨 마라마라님이 읽으신 버전을 혹시 아직 안 들어보신 분 계시다면은 제가 댓글이나 그 본문란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맛깔나고 더 막 재밌게 읽은 거는 마라마라님께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애초에 이런 톤으로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를 썼었는데 마라님이 그렇게 읽어주신 것도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뭔가 제 시를 뭐 낭독하거나 오디오로 좀 출간될 기회가 있다면은 마라님한테 진짜 한번 부탁할까 싶어요. 읽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 낭독이라는 거는 결국 들려주기 위한 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어릴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동화책이나 이야기를 들려주시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었던 거는 혼자 읽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낭독이라는 건 결국에는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낭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제 시 읽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혹시 이 고추와 바닐라라는 시가 마음에 들어서 누군가에게 또 읽어주고 뭔가 2차 창작물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한테도 꼭 들려주세요. 전 저도 좀 같이 재밌고 싶거든요. 이 시를 제가 운영하는 시창작 스터디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 시를 제가 가져갔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저희 교회 사모님께서 목사님 아내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 봐 말씀드리자면 목사님의 아내분을 보통 사모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모님이 그때 마침 제 스터디에 한번 참여하셨었어요. 제가 시 수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모님이 제 수업을 듣고 시를 쓰는 일에 조금 빠지셔 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에도 오셨었는데 하필 그때 제가 이 시를 가져가 가지고 사모님이 오시는 걸 미리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 시랑 또 그거를 의식을 못한 거예요. 사모님이 그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런 시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시만 쓰는 건 아닙니다. 음, 여러분은 이 시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런 패티시적인 내용도 있고, 단순하게 그냥 성적인 욕망을 표현했다기보다는 그 고추로 너무 매몰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좀 쓰고 싶긴 했어요. 약간 게이들이 이미지가 게이들이 조금 더 성적인 것에 훨씬 민감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게이뿐만 아니라 퀴어들이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적인 것에 조금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데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세상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 가장 큰 괴리감을 느끼는 지점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LGBTQ만이 LGTB가 그런 얘기도 듣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퀴어 관련 축제들이나 행사들에서 그런 지점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기도 한 것 같아요. 음, 한때 퀴퍼 같은 행사들이 뭔가 굉장히 성적이고 노출이 심하다는 비난을 많이 받곤 했었잖아요. 또 반론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론으로 사실 실제 현장은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굉장히 문란하고 그렇지 않다. 실제로 와보고 그런 기사를 쓰고 그렇게 욕을 하냐. 뭐 이런 반론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이 어땠든 간에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퀴어 관련 행사라면은 성적인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성적인 것을 대놓고 얘기하고 뭔가 성적인 것을 노출하고 그러면은 왜 안 되냐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물론 너무 과하게 뭐랄까 뭐 그 과하다는 선이 어딘지 제가 또 뭔가 얘기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네요. 과하다는 선이 어디일까요? 물론 지금까지 제가 참여했던 키퍼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고추에서는 풍부한 향기가 난다라고 시에 썼었는데 사실 실제로 남자의 고추에서 나는 향기가 그렇게 막 향기롭지는 않잖아요? 아닌가? 나 게이 아닌가? 아니, 사람의 채취가 그렇게 향기롭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이 향기를 굉장히 풍부한 향기가 난다고 쓴 거는 제가 이 시에서 향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한 건 아니지만 어, 향에 관련해서 되게 시에서 많이 쓰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시에서. 저는 시에서 향기를 기억과 굉장히 밀접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냄새라는 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감각이기도 하잖아요. 음, 어떤 시를 썼었냐면은
양초인간, 뭐 성냥인간 요런 시를 썼었어요. 그런 화자가 나오는 시를 썼었는데 자신에게서 나쁜 냄새가 날까 봐 함부로 불을 못 붙이는 양초인간인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날들을 통해서 나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살아온 날들이 나에게 불을 붙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뭔가 멀리 멀리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두려운 어떤 화자에 대해서 썼었는데 실제로 제가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내가 살아온 날들이 이 그대로 양초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거기서 과연 좋은 냄새가 날까? 그런 게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웠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내가 나를 이렇게 드러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조금 많이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해요. 음, 거의 오픈리 퀴어로 살기도 하고, 저는 교회에도 제가 게임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고, 직장에는 아직 안 밝혔는데 언제 밝힐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친해지는 친구들한테도 거의 조금 친해졌다 하면은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 왜냐면은 어, 특히 이 퀴어라는 부분이, 제가 게이라는 부분이 제 삶에서 굉장히 떼놓을 수 없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내 인생에서 사랑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내 삶이 그냥 사랑이나 어떤 성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의 일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취향들, 다양한 것들,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양초에 녹아들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 과연 좋은 냄새가 날까? 다시 생각해 보자면은 향이란 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서 나는 냄새가 싫으면은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누군가는 내 향기가 너무 아름답고 자꾸 맡고 싶은 냄새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사람의 향기가 저에게도 좋은 향기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스파이스 노트, 스파이시하다는 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뭔가 저한테는 그 향이 그냥 곁담, 겨드랑이 냄새처럼 느껴져서 썩 좋아하지 않는데 그 향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참 그렇게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냄새에 민감한 분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사람마다 체취가 다 있잖아요. 누군가를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체취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냥 안 보고 있어도 냄새가 먼저 다가와서 지금 내 옆에 온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를 알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 어떤 사람은 냄새가 그냥 저 사람보다는 저 사람의 냄새가 너무 좋아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에게도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났으면 할 때가 있고 어, 조금 어릴 때는 향수가 오히려 그 사람 냄새를 가리는 것 같아서 향수를 별로 안 좋아했고 향수를 뿌리는 사람도 제가 별로 안 좋아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지금은 향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향수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제가 점점 더 좋아하게 된 거는 전 애인 덕분인데, 전 애인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 5년을 그 사람을 만났거든요. 제 퀴어 라이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음, 그 친구를 통해서 향수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냄새 이전부터 되게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는 향수를 통해서
여행이나 어떤 특별한 날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날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냄새. 우리가 추억을 떠올릴 때 어떤 냄새를 떠올리기도 하잖아요. 저는 작년에 기억이 나는 냄새가 친구들이 시창작 스터디 친구들이랑 겨울바다 저희 기장 쪽의 바다로 MT를 갔는데 그때 바다의 냄새, 그때 우리가 불멍을 하면서 바다 냄새랑 그 불의 냄새가 같이 섞여서 맡아지던 그 냄새가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져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 전애인 그 친구는 음, 어떤 여행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여행의 이미지와 닮은 향수를 꼭 한 개씩 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향수로 유명한 브랜드들 가서 그 향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향수의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다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향들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향수고 요즘 많이 뿌리는 향수 중에 러쉬에서 나오는 데스 앤 디케이라는 향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향수인데 잠시만요. 밖에서 누가 소리 지르고 있어요. 제가 번화가 원룸촌에 살다 보니까 한 번씩 밖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술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거 기다릴게요. 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녹음하다가 가끔 배경음으로 이상한 사람 얘기가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세요. 제가 저희 집에서 그냥 녹음하고 있거든요. 내가 실컷 얘기하다 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 나는 걸 인식하지 못해서 그게 그대로 들어갔으면 갔을 때 내가 녹음한 걸 폐기하기는 좀 아깝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 또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아무튼 네. 데스앤디케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요새 러쉬의 데스앤디케이랑 엘리자베스 그린티라는 향수를 조금 섞어가지고 뿌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요즘 계절에 저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이 러쉬의 데스앤디케이 향 되게 그냥 한국말로 하면 죽음과 부패거든요. 근데 이 향수 냄새가 백합향 같은 진한 꽃향기가 엄청 많이 나요. 특히 첫 향 같은 경우에는 엄청 강렬한 게 다가와가지고 인상이 팍 써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 죽음과 부패에 이런 꽃향기를 갖다 놨을까 되게 궁금해졌는데 러시 가면은 직원분들이 엄청 친절하게 조금 알려주시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때도 이 향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셨었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제 기억으로는 조형사 분께서 자기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아니면 아내가 죽고 난 무덤 자리에 갔다고 하셨나? 그때에 이 꽃향기 같은 게 많이 났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죽음 이후에 죽어가고 부패하고 남은 자리가 굉장히 꽃향기 같은 백합 같은 그런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향수를 만들었다고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다음에 러시에 가게 되면은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러시 분들은 이런 백그라운드 스토리들을 다 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아무튼 저는 이 향수 좋아합니다. 요즘은 매일 향수를 뿌리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향수가 몇 개 조금 저에게 쌓여가지고 그날 느낌대로 향수를 조금 섞어서 뿌리는데 향기를 통해서 나에게 좋은 기억들을 불러오는 것 같아요. 좋은 기억들로 하루를 시작하고 좋은 느낌. 음, 아침에 백합향이랑 그린티의 향긋 그 맑은 향을 딱 느끼면은 굉장히 눈이 팍 떠지고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여러분 혹시 향수를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새 향수 공방들 많이 생긴 지 요새가 아니지. 생긴 향수 공방들이 생긴 지가 꽤 됐는데 내가 좋아하는 향을 파악하고 그런 향수를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에 딱 맞는 향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향수 공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쯤에서 제가 사장도 부탁한 적이 없는 홍보를 이 마이너한 이웃집 오소리 채널에서 해볼까 하는데요. 왜냐면은 제가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거든요, 저에게. 어, 종로 익선동 아시죠? 원래 네, 데이트하러도 많이 다니시고 특히 게이분들은 밤에 또 술 마시러도 많이 가실 텐데 종로에 가면은 호뇨라고 향수 공방이 있습니다. 네, 종로 향수 공방. 거기에 처음 어떻게 가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다. 제가 트위터를 하거든요. 트위터 막 엄청 헤비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무튼 트위터에 사람들이 누가 RT를 리트윗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이제 계속 퍼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오, 향수 공방을 그 트위터 하시는 분이 차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향수 공방, 저도 옛날에 카페를 했던 소상공인 출신으로서 누군가 개업을 하고 누군가 뭔가 창업을 하고 그랬던 거를 보면은 괜히 지원을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팔로우를 하고 여기 나중에 꼭 가봐야겠다라고 했었죠. 그렇게 그 가게 트위터를 먼저 제가 팔로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원래 그 트위터 가게 사장님의 개인 트위터도 따로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팔로우를 하고 이제 소식을 보게 됐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시더라고 트위터에서. 사실 그래서 트위터 그래서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제가 일주일 만인가, 이주일 만인가 바로 그 향수 공방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그분도 사장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음, 그러고 뭐랄까, 트위터 친구로서도 우리가 안 지가 얼마 안 된 사이인데 제가 덜컥 하고 갔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되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아니면은 조금 어색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작년 9월인가 10월쯤에 제가 서울에 사는 제 친구랑 같이 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거기에 있는 다양한 우리가 향수 같은 거 사러 가면은 그 향수의 그 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향을 향조 또는 노트라고 하는데 하나하나의 향을 뭐 제가 말했던 뭐 그린티, 베르가못 또 뭐 피그 뭐 이런 것들처럼 다양한 향조들이 있는데 향조가 맞나요? 향조는 느낌 전체적인 뉘앙스인 건가? 아무튼 노트라고는 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하나의 다양한 굉장히 하나의 향수를 이루는 그 노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다양한 향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맡아보면서 내 취향을 발견하고 내가 나는 이 냄새는 좋아하는구나. 나는 저 냄새는 싫어하네. 그런 것들을 되게 분명하게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향들을 조합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느낌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술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시창작 스터디 사람들이랑 같이 여행을 갔던 그 기억을 향수로 그날 만들고 싶더라고요. 어, 내가 그때 내 향수를 설명하는 한 줄을 뭐라고 썼더라? 지나간 겨울 바다를 기억하며, 아, 지난 계절을 기억하며, 지난 계절의 바다를 기억하며, 겨울로 넘어간다. 겨울로 지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은데, 뭔 헛소리야 싶기도 하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찰떡같이 사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그 향수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지난 겨울에 거의 진짜 계속 써가지고, 지금 진짜 조금
한 바닥만큼 한 5mm, 10mm 정도 남기고 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3 월에 또 저희가 제 막내 동생이 아직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내 동생, 여동생을 데리고 또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또 재미있게 약간 반년 정도 지나니까 뭔가 더 새로운 것도 많이 생기고 포토존도 되게 예쁘게 만들어지고 더 재밌어졌더라고요. 처음 갔을 때도 그냥 이 사람이 아마추어라는 생각이 안 들었고 초보 사장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지금은 더 잘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 이미지를 향으로 만드는 건 또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또는 요새 트위터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이런 사람들한테서 나는 향수를, 그런 캐릭터들한테서 나는 향수를, 그런 캐릭터한테서 나는 날 것 같은 향을, 말을 왜 이렇게 못해? 그런 캐릭터한테서 날 것 같은 향을 향수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덕후 활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향수 혹시 아직 안 만들어 보셨던 분, 혹은 종로에서 뭔가 색다른 데이트를 하고 싶으신 분, 종로 향수 공방 호뇨입니다. 네이버에 종로 호뇨 이렇게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어, 휴고가 추천했다고 말하고 한번 가보세요. 그 친구 말 나온 김에 그 친구 유튜브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항상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 아니, 그 향수공방 사장님이 먼말알이라는 유튜브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먼말알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내가 애초에 처음 그 향수공방을 갔을 때는, 처음에 혼효에 갔을 때는 그 사람이 뭐 유튜브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원래 본업이 또 따로 있더라고. 본업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갔었는데, 아무튼 나중에 향수 공방 갔다 와서 트위터 올라오는 거 보니까 유튜브도 한 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되게 친구들이랑 되게 하우스 쉐어링 하면서 같이 살더라고요. 하우스메이트를 해서. 나는 그 중에 한 명만 실제로 보고 나머지는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끼리 굉장히 엄청 친해 보여가지고 뭔가 거대한 폴리아모리 하우스 같은 생각이 그런 느낌이 되게 들더라고. 근데 이 친구들끼리 되게 케미가 좋아. 브이로그 채널인데 남자들끼리 꽁냥꽁냥 귀엽게 약간 노는 거,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근데 또 연애 유튜브 같은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뭔 말할 다음 화 얼른 올려주세요. 네. 아직 방송이 작으니까, 제 방송이 이렇게 딱히 듣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적인 얘기도, 다른 방송에 빨리 방송 내놓으라는 얘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오소리의 책상은 없습니다. 제가 쓴 시를 이미 읽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 화가 3화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보너스 방송 이런 느낌으로 제 시만 읽고 녹음 끝내려고 했는데,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서 그냥 본 에피소드로 올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녹음일이 5월 18일 일요일인데 벌써 봄이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봄을 충분히 느끼셨나요?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 봄이 좀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추웠다가 이상하게 더웠다가 그런 날도 많았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올해 봄이 굉장히 길고 좋았어요. 여기저기 많이 다녀서 좋았던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남해도 갔었고, 유채꽃도 보러 가고, 교회 사람들이랑 벚꽃도 보러 가고, 음, 삼, 조금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바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날씨를 느낄 수 있는 하루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올 봄 어떻게 보내셨나요?
충분히 즐기셨길 바랍니다. 다가올 여름이 또 어떤 날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네요. 올여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말이 또 이렇게 이어지네. 올여름에 지금 제가 벌려놓은 일들이 많아요. 특히 또 재미있는 일을 함께 기획하게 되었는데 어, 얘기를 언제 할까 했었는데 지금 얘기할게요. 범일동 아카이빙 사업이란 걸 참여하게 됐어요. 음, 부산의 홍해당이라는 단체에서 함께 하게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서울의 종로처럼 부산에서는 범일동이 게이들이 모이는 동네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이 범일동이라는 동네가 게이 거리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대요. 3, 4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재개발 때문에 가게들이 다 이사를 가고 폐업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대요. 이사를 하는 가게들이 굉장히 멀리 가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게이 거리라고 모였던 그 동네 자체가 아예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서울의 종로나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그 거리 자체에 대한 어떤 논문이나 학술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근데 부산의 범일동은 단 한 건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리, 사실 부산 게이들의 역사가 담긴 곳인데 그냥 사라지는 게 아쉽다는 생각들을 부산 게이들도 말은 안 해도 많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실천하는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 그분들께서 먼저 제안을 하셔가지고 범일동을 아카이빙하는 사업을 기획을 해보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획 회의를 2번을 했고, 그러고 실제 범일동 가게 사장님을 한 분을 인터뷰한 상황인데, 그런 지금 가게 사장님들을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고 가능하면 영상도 남겨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전시는 저희가 지금 러프하게는 8월로 잡고 있는데, 전시 후에는 이 아카이빙한 자료들을 담은 책을 또 출간할까 하고 있어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올 여름이 너무 바쁠 것 같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부산에 계신 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진 같은 거 범일동 내가 추억의 사진 같은 것들도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는 범일동에 관한 그런 에세이 같은 것들도 받아서 실으려고 하거든요. 전시랑 책에. 음, 어, 이 사업이 또 아직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이 사업을 재정적으로 꾸려갈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잘 알고 계시거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연락 주세요. 저에게 연락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여기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또 뭐 조금만 검색하면은 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은 거의 아는 분들이 듣고 계시죠? 저를 실제로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은 계신가요? 자신의 존재를 좀 알려주세요. 저 되게 기쁠 것 같아요. 아무튼 어, 여러분들이 아직 봄을 충분히 봄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왔구나. 남은 봄 충분히 즐기시길 바라고 다음 방송을 언제 녹음하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6월이 될지 5월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벌써 12시가 됐어요. 계속 밤에 녹음하는 경우가 많아서 목소리도 조금 더 계속 차분해지는 것 같긴 한데 음, 그런 캐릭터라고 그냥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자기 전에 들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도 이만 자러 가겠습니다. 모두들 어떤 시간에 듣고 계신가요? 좋은 밤 되시거나 좋은 아침 되시거나 아무튼 좋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